자, 안녕하십니까. 건축 일반, 건축 개혁에서 건축사, 한국 건축사를 계속 하고 있었죠. 자, 저번 시간에 조선 건축, 그 주택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에는 건축 법규에 의한 건축 규제, 가사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신라시대 옥사조라는 것부터 내려왔던 법이고, 신라시대 때에도 세세하게 그 골품제, 신분 고하에 따라 가지고 주택의 규모나 재료 장식 이런 걸 세세하게 규제를 했었었는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따라서 대지 면적이나 그 가사, 집의 규모를 통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 주택건축에 큰 영향을 준 건 두 가지 사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풍수지리설, 흔히 얘기하는 배산임수, 좌청용, 우백호 이런 것들, 주택의 입지나 배치, 규모에 영향을 주고, 또 유교 사상도 주택 내에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설치하든지, 혹은 남녀나 신분의 위계에 따라 가지고 공간도 안채랑 사랑채, 또 행랑채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 채에 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구분을 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 공간, 지금 얘기했던 집을 딱 들어가자마자 있는 행랑채, 그 다음 남자들이 거처하는 사랑채, 그리고 이제 안방 마님, 여자들의 거처 안채가 있었고, 장성한 자녀나 혹은 노모들이 생활하는 별당, 그리고 조상을 모시는 사당,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주거건축 중에서 지역별 주택의 평면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식 주택의 평면 형태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지형적, 기후적, 지방의 경제 상태 등에 따라 가지고 그 주택의 규모나 건물의 배치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그 조그만 한반도라는 이 나라에 여러 가지 기후가 남쪽, 북쪽에 따라서 분포하고 있어서 이 특정 기후의 영향으로 지방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지 않은 나라지만 적지 않은 가옥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춥고 긴 겨울의 영향으로 이 보온을 위한 폐쇄적인 집, 겹집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배울 텐데, 그 다음 부엌 바로 옆에 있는 정죽간 중심의 가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무더운 여름에 대비해 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홑집, 겹집과 홑집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홑집과 이제 정죽간이 아닌 대청마루 중심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청마루, 마루 구조는 배웠었죠. 신라시대 가야지방부터 시작된 고상식 주거, 지면과 건물을 띄운 마루 구조지. 자, 이 대청마루는 중부 이남의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달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신라 가야시대는 남쪽 지방만 있다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시대 때에는 한반도 전 지역에 마루는 분포가 되고 있지만, 대청마루는 이 본격적인 마루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부지방 특유의 마루방으로 주로 여름철에 이용을 하는데, 바닥은 밑이 비어있고 앞뒤는 튀어 있어가지고 한여름 무더울 때 잠을 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뒤로 튀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더울 때 잠을 자면 바람이 솔솔 불면서 시원하게 잘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여름철에는 이 대청에 분암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문을
추울 땐 닫아놓다가 여름에는 접어가지고 천장에 달아 메어놓기 때문에 뭐 대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윗방, 건너방 이런 방들이 다 트여가지고 통풍이 잘 됩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이 사방에 있는 문들을 다 닫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죠. 이런 문을 분합문이라고 합니다. 분합문. 자, 이 분합문을 여름철에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붕 쪽에 들어 메어 올려 고정시켜 놔가지고 여름철에 시원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겨울엔 닫고 현재로 치면은 폴딩 도어 정도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의 구조와 형태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 특히 그 지역의 기후 특색을 반영해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관북지방, 이렇게 북쪽의 함경도 지방을 바로 관북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관북지방은 이 가옥이 폐쇄적인 겹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겹집은 좀 이따 다시 나오긴 할 텐데, 자, 지금 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집이 바로 관북지방의 지턱이죠. 집이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겹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걸 바로 겹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주간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정주간은 바로 이 지금 도면에 나오진 않지만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아궁이 바로 옆에 살짝 있는 요 공간을 정주간이라고 합니다. 마치 남쪽의 마루처럼 거실 공간으로 쓰였던 공간입니다. 이 정주간은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이 없는 공간이고, 부엌에서 발생하는 온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이죠. 관북지방은 한반도의 맨 위쪽에 겨울이 매우 춥기 때문에 이러한 가옥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부, 남부형에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대청마루를 설치했습니다. 자, 중부지방, 그 다음 남부지방, 여기에 대청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관서형과 중부형은 보통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역자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눈이 오는 울릉도 지방에는, 자,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 이 우대기라는 벽을 설치합니다. 이 우대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방설벽이라고 하는데, 이 우대기는 전통 가옥에 설치된 외벽으로서 눈이 많이 쌓였을 때 그 집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엔, 자, 제주도 맨 밑에 있죠. 연중에 이제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난방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방과 부엌이 분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부엌과 방이 다 붙어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부엌이 있으면 방이 바로 옆에 있는 이유가,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열기로 온도를, 구드를 통해 가지고 그 방을 덮이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 건데, 제주도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엌과 방이 분리가 되어 있죠.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아궁이의 방향도 그래서 보통은 집 쪽, 방 쪽으로 설치도 되지만, 제주도는 아궁이 방향이 집의 바깥쪽으로 상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대기라는 곳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에서 폭설에 대비해서 만든 방설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집단을 쳐가지고 있는 요 벽 안에, 저 안쪽에 집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자, 요런 식으로 뭐 나무를 설치하고 집단을 설치해가지고 문을 뚫고 집은 그 안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에도 그 폭설이 내리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집 내에서, 가옥 내에서 이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죠. 자, 울릉도의 우댁이라는 요 방설벽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주관도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얘는 관북지방에서 추운 겨울이 길기 때문에 마루를 대신할 공간이 필요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마루처럼 방 이외의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부의 기온을 차단해가지고 보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정주관은 집 내부에 있습니다. 마루가 박혀 있는 거랑은 대비가 되죠. 자, 이 부엌과 방 사이에 있는 넓은 온돌방. 자, 정지가 바로 부엌이라고 했죠. 자, 정지가 부엌인데 이 정지 옆에 있기 때문에 정주간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여기 아궁이가 있고, 불을 데피면 제일 따뜻한 아랫목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이 그냥 부엌과 이어져 있는 공간이야. 이 정주관은 함경도 지방, 즉 관북 지방의 겹집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형태로서 이 집안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 자, 이런 형식인데, 자, 아궁이 불을 떼면 가장 따뜻한 이런 공간. 그림으로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 정주관은 아주 넓은 부뚜막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뭐 가족의 식사나 손님 접대, 손님이 오면 맞이하는 곳, 혹은 뭐 취침 공간 등 다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곳은 매우 따뜻하고 아늑하였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노인이나 여자, 어린 아이들처럼 그 추위에 약한 사람들이 함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자, 평면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부엌이 있고 아궁이가 있고 정주관, 그 다음 방이 있는데 방은 겹집이다. 마치 밭전자 형태로 해서, 한자로 밭전자 이렇게 되죠. 밭전자 형태로 해서 방이 겹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아까의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궁이가 있고 정주관이 있고 그 다음 방이 옆으로 있는 형태. 자, 정리해보면, 자, 관북지방에는 정주관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겹집이 나타나고 있다. 추운 곳에 특히 이렇게 나타나는 곳. 자, 지금 지도를 보면 이 추운 곳, 빗금친 부분이 바로 이제 추운 곳인데, 이런 겹집이 나타난 지역입니다. 그 다음 관서나 중부 같은 경우엔 기역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자, 울릉도 지방에는 우댁이라고 하는 방설벽이 설치가 되었다. 그리고 중부와 남부에는 대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가옥이 형성이 되고 있다. 또 제주도에는 난방할 필요가 적었기 때문에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부엌과 방이 분리가 됐고, 특히 부엌에서 아궁이도 방 쪽이 아닌, 집 안쪽이 아닌 집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겹집과 헛집. 자, 방을 두 줄로 배치했다. 겹집. 그리고 밭 전자의 형태가 나타난다. 방을 한 줄로 배치를 했다. 이게 바로 헛집입니다. 이렇게 방의 배치 형식에 따라 가지고 겹집과 헛집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겹집은 기온이 낮은 관북 지방과 태백 산지에 주로 분포를 하고,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헛집은 더위가 심하고 습한 지역에 통풍을 위해서 방을 한 줄로 배치한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중부형과 남부형, 북부형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 중부형은 기본형이 기역자형이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디귿자, 미음자 형태로 되는데, 좀 이따 사진을 보겠습니다. 남부형은 기본형은 일자형, 하지만 집의 규모가 커지면
일자를 쭉 길게 피기 힘드니까 이렇게 두 줄로 배치하거나 혹은 기역자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텐마루가 전면에 있고 북부형은 밭전자형, 마루 없이 방 앞에 좁은 텐마루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중부형. 자, 기본형은 기역자형이죠. 하지만 집이 커지면 여기보다 점점 방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기역자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는 기역자 형태에서 여기도 배치하고 디귿자, 여기도 배치하고 미음자, 이런 형태가 되어 갑니다. 자, 기역자 형식의 사진을 보면 이런 식이겠죠. 우리가 많이 한옥에서 보던. 그리고 이게 좀 더 점점 커지게 되면 디귿자, 더 커지게 되면 미음자 형태가 되겠죠. 이 미음자에서도 이쪽이 좀 뚫려 있지만 여기서 더 커지게 되면 여기까지 다 막아버리겠죠. 이렇게 막아있는 중정이 있는 형태, 뭐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었죠. 자, 반면 남부형은 기본형이 일자형이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일자를 쭉 피기보다는 일자를 두 줄로 배치하는 형태, 혹은 일자에서 한 줄을 더 추가해서 기역자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자형의 대표적인 예지. 자, 하지만 북부형은 이렇게 방을 두 줄로 배치한 밭전자의 형태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마루는 이때 방 앞에 있는 텐마루 정도, 대청마루가 아닌 그 정도의 마루만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우리나라의 기후와 한옥에 대해서 잠시 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가옥 구조는 난방 시설과 함께 추위를 막는 중요한 요소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통 북방 가옥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고성 왕곡마을. 이곳은 특이하게 집집마다 대문과 담장이 보이지 않는다. 햇볕을 충분히 받고 폭설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적인 앞마당. 그와 달리 뒷마당은 비교적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서풍을 막기 위해서인데 밖에서 보면 지붕만 보일 정도다. 특이한 점은 집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집들이 남향의 기역자 형태인 왕곡마을.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부뚜막이 있고 그 부뚜막 옆으로 안방, 도장방, 사랑방, 마루가 연결된다. 외양간도 부뚜막 바로 옆에 덧붙여 있는 형식이다. 이 공간은 예전에는 그 소를 키우던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도 그 부엌 옆에서 같이 있음으로 해갖고 추운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마루가 보이는데 마루를 건너야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겹집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전통 가옥 형태를 보면 크게 홑집과 겹집으로 나눌 수 있다. 홑집은 대들보를 중심으로 방이 한 줄로 배치되고 겹집은 대들보를 중심으로 방이 두 줄로 배치되는데 겹집은 왕곡마을처럼 비교적 추운 동북부 산간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다. 남서부 평야지대에 많은 홑집에 비해 폐쇄적인 구조지만 보온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공간이 실이 2켜로 또는 3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피 면적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의 면적은 늘어나기 때문에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구조죠. 특히 겨울철에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또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만한 면적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 왕곡마을의 집의 전형을 보여주는 함정균 가옥을 보면 각 공간이 이중으로 된 겹집 구조인데
사랑방을 제외하면 방문이 밖으로 나 있지 않고 안채호와 뒷마당, 외양간은 주로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어 외부에서의 공기 유입을 최대한 막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고려해 집안 구조에서 건축 자재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선조들의 지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일 것을 대비해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휘어진 소나무를 대들보로 사용하고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담장에 놓은 굴뚝과 열기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굴뚝 위에 항아리를 엎어 놓은 건 모두 자연 환경을 이용해 주위를 다스리기 위한 선조들의 비법이었다. 한옥에서는 벽 하나가 아니라 이 공간의 공기층을 어떻게 배열해서 계절에 따라서 이것을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조금 좁혀서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 자연환경에 잘 대처를 해나갔습니다. 특히 자연 조건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죠. 입지 선정의 문제, 마을 공간 구성, 또 주택 공간 구성에 이르기까지 이 환경을 조절하는 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주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보셨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한식 주택에 대한 설명 기술로 옳지 않은 것. 자, 서울형의 평면 형태는 기역, 니은, 미음자형이다. 맞습니까? 서울형 중부형이죠. 자, 기역자 형태에서 디귿자가 되기도, 집의 규모가 넓어지면서 여기를 막아가지고 미음자가 되기도 했죠. 맞죠? 2번 남부형은 전라도 경상도 지방이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이지. 다만 그 뒤 밭전자형이 돼서 북부형과 유사하다? 아니죠. 남부형은 홑집이죠. 한 줄로 배치된. 이 밭전자형 겹집이죠. 방이 두 줄로 배치된. 남부형 이렇게 방이 한 줄로만 배치가 됐습니다. 2번이 답이겠네. 자, 3번, 4번도 보겠습니다. 3번 북부형은 함경도, 평안북도, 강원도 북부지방으로 평면 형태가 밭전자형을 이룬다. 맞죠?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북부지방과 산맥, 태백산맥을 따라가지고 겹집이 분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함경도, 평안도, 그 다음 강원도. 맞습니다. 4번 중부형은 경기도, 황해도 남부, 강원도 남부, 충청도 지방으로 서울과 비슷하다. 자, 중부형 서울, 경기 지방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 황해도 남부 여기, 그 다음 강원도 남부, 충청도 지방 여기까지가 바로 중부형입니다. 그 밑에 전라도와 경상도는 남부형이 되겠지. 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의 민가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시간을 잠깐 주겠습니다. 좀 글씨가 길기 때문에 잠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말이 길어가지고 조금 어렵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일자 형식. 자, 일자 형식 남부형이지. 부엌, 방, 마루 등이 일렬로 연속 배치돼서 모든 시의 계급을 남향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남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방이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방들이 다 남쪽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기역자 형식 중부 형식이지.
용마루가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에 안방을 배치하고 앞으로는 부엌, 옆으로는 대청과 건너방을 배치하는 형식. 안방의 일조나 일사에는 불리하지만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자 형태. 자, 용마루가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지. 보통 이 부분에 안방을 배치했습니다. 안방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반대편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부엌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아궁이를 통해서 온돌이 열기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대청마루가 또 하나 있고 건너방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이렇게 집이 안채 같은 경우에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안방이 뭐 빛을 받거나 할 때는 가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햇빛을 받거나 할 때는 불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채는 집 가장 안쪽에서 부녀자들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거죠.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3번. 자, 일자 형식, 남부 형식이죠. 정면이 4칸일 때에는 부엌, 안방, 마루, 건너방으로 하고, 각 방 앞에는 툇마루를 두어서 3칸형과 같이 개방적인 공간 성격을 가진다. 자, 4칸 형태다. 칸에 대해서 배웠을 줄 우리가 이렇게 4칸이 되겠지. 부엌, 안방, 마루, 건너방,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방 앞에는 작은 툇마루를 갖다가 두어서, 자, 개방형을 추구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밭 전자 형식, 북부형이지. 한랭지방의 주택 형식으로. 맞습니다. 여기까지. 일조와 일사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창을 크게 낸 것이 특징이다. 자, 일조 일사를 최대화할 수 있긴 하겠는데, 창을 크게 내면 우리나라의 창은 창호지로 이루어진 종이문이지. 창을 크게 내면 바깥의 한랭한 기운이 집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최대한 막았습니다. 그래서 방도 겹으로 배치를 했던 거지. 방을 따로따로 겹으로 배치를 했던 거죠. 답은 4번이죠. 자,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주거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국 전통주택의 유려한 지붕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한식 목조 가구식 구조의 특징이라고 했지. 자연과의 조화. 자, 2번. 풍수사상은 주택 공간 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맞죠? 조선시대 때에는 풍수사상과 유교사상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주었죠. 3번. 안채와 앞마당은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은 제한이 되지만 사랑채는 되게 개방적이었다. 안채 앞마당은 그 부녀자, 여자들이 있는 곳, 사랑채는 남자들이 생활하는 곳. 그래서 행랑채 바로 앞에, 집 대문이 있는 행랑채를 지나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게 사랑채였지. 하지만 안채는 사랑채를 통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자, 맞죠? 자,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서 공간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행랑채, 사랑채, 안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었죠. 맞습니다. 자, 5번. 주부의 생활 공간은 가옥 중심에서 먼 곳에 위치한다. 자, 주부의 생활 공간은 바로 안채가 되겠죠. 집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행랑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었습니다. 안방은 만약에 직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 정도에 있겠죠. 그 뒤에 사당이라든지 별당이 또 존재했죠. 자, 집의 가장 중심에 있었지. 왜냐하면 이 안채, 안방을 통한 안방 마님이 이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와 뭐 의류, 침구 등등
뭐 손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주도를 했겠지. 그래서 이 집안의 살림을 하려면 이 안방이 바깥쪽에 있으면 그걸 갖다가 다 신경 쓰기 힘들겠죠. 가옥 중심에서 먼 곳이 아니라 가옥 중심에 있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공간에 대한 설명인가? 자, 울릉도에서 볼 수 있다. 폭설에 대비한 방설벽이 있다. 폭설에도 가옥 내에서 이동 및 활동이 가능하다. 답이 바로 나오겠네. 몇 번이지? 그렇죠. 우대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보자. 어느 공간에 대한 설명인가? 부엌과 방 사이의 넓은 온돌박이다. 함경도 겹집에서만 볼 수 있다. 겹집에선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간이다. 거실처럼. 자, 부엌과 방 사이, 부엌 옆에, 부엌이 정지라고 했지. 여기서 유래된 이름 정주간이라고 했죠. 정주간. 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이 평면과 같은 주거 형태가 나타나는 그 조선시대 주택. 자, 방이 이렇게 밭전자로 겹집이고 정주간이 있다. 북부, 중부, 남부, 울릉도, 제주도 어디죠? 가장 추운 북부 지역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지만 도면을 달리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자, 우대기가 있습니다. 방설벽. 우대기 하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있지. 답은 울릉도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역자 형태인 지역 주택평면 바로 중부지역이죠. 이 기역자 형태에서 집이 커짐에 따라서 디귿이 될 수도 있고 미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변형되어 왔지. 자, 그럼 이번엔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정지, 부엌과 방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아궁이는 이쪽에 있어. 난방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제주도 지역이었지. 답은 5번이겠죠. 자, 오늘 조선시대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선의 근대, 대한민국의 그 근대사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